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심한 지역이. 심하다. 네. 심하다. 네. 일단은 거시적으로 심한 곳은 순천이었고요. 순천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국지적으로 심한 곳은 여수였습니다. 그럼 아직 광양이 남은 거군요. 그리고 네. 딱 눈에 보이는 곳만 심한 곳이 광양이었습니다. 이거 뭐가 건설사들은 네네. 사실은 이는 조정지에 묶이고 나면 좀 거리가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 일명 집장 사는 애들은 네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조정지역 규제지역이 되는 부분이 네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네. 여기는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수 있고 투기가 잘 일어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이야, 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네. 이런 조정지역은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동부권으로 내일 이사 가고 싶어요. 어디에서? 네, 교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다른 지역에서? 네, 다른 지역에서 자, 동부권으로 저는 가고 싶어요. 지금 뭐 좋은 이야기들은 다 했는데 자, 교수님 도와주세요 시간입니다. 만약에 단타로 네네.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토지나 주택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꾸준히 상승세가 있고요. 네네네네. 좀 한 5년 정도를 좀 보고 싶다. 네네. 그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과감한 어떤 그런 걸 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아,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자, 이제 뭐 2021년도에 전라남도 동부권에 대한 결산을 좀 함께 해봤으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 전남 동부권은 뭐 다른 도시도 있지만 네네.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그냥 랜덤하게 네. 여수 순천 광양, 네. 뭐 순천 여수 광양, 네. 광양 순천 여수 다 불러줬죠. 네. 네네. 이런 것이 뭐 대표적인 주자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역들이 그동안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말씀드리고 네. 순천 여수 광양의 거점별로 제가 조금 잊어버렸으니까 순서들 하면 네. 개발계획 투자 유치 정보, 네. 그리고 내년 또 본 예산액 이게 중요합니다. 네. 시의 어떤 규모,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 3년간 네. 3년까지 2021, 22, 23까지 24년까지 네네.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네네. 그리고 아파트 최고가는 도대체 얼마까지 찍었는지, 30평대 구축과 신축 가격의 네네.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2년간 인구는 어떤 등락폭이 있는지, 네네네네. 그래서 전망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기대됩니다. 시별로 이렇게 네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수시부터 한번 볼까요? 여수는 뭐 국지간 지금 현재 현안들 사업들 보면 사실은 그렇죠. 부동산 우리 지역은 이렇게 서울의 어떤 무슨 강남의 어떤 가격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지역은 하다못해 장날 있죠, 장날. 그리고 마을 축제 있죠. 그런 날만 돼도 북적북적하죠. 아니요. 구도심이라든지 일반 상권들은 다 장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그쪽으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축제장 주변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그 외 곳은 아예 그건 뭐냐면 섞이는. 서울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2시 땅 치면 가서 식당에서 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민감해. 날씨가 살짝 추워도 안 나가고 도시락 싼 거 먹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것이 바로 지방 로컬이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투자 유치, 뭐 하다못해 어디서 1000억 투자해서 뭐 진다더라. 그것만 가지고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 조그만 어떤 그런 주식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역은 사실상 차만 타고 가면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차 타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활성화 자체 된 것들이 조금 큰 곳, 그러니까 저만 봐도 큰 대형 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들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여수는 남해 서면, 그다음에 여수 신덕, 해저 터널이 사업비 6,800억, 그래서 약 7.3km 정도로 해서 터널이 완성됩니다. 다리 하나가, 다리나 터널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까? 다리는 또는 터널은 단순히 차량이라는 그 동선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소비를 하고 행위를 할 때 2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질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 저 나갈까 말까, 이걸 살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여수 경도의 그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26년에는 세계 선박람회. 네네. 그리고 웅천에 지금 뭐 핫한 웅천이죠. 웅천에서는 네네. 그 마리나 항만, 그 요트들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사업. 그리고 여수 광양 항만 건설만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결국 뭐냐면은 관광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어떤 그런 행사 이런까지도 계속 꾸준히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예산들이 없는 게 이미 다 확보가 되고 다 추경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돈이 시중에 푼다는 거죠. 어디부터 풀리겠어요? 당연히 여수부터 풀리겠죠. 그럼 여수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수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수 내년 또 네. 그 예산안은 1조 3,700억, 작년 대비해서 1,500이 좀 더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 그 시가 쓰는 예산안 규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1조 3,700을 했죠. 자, 입주 물량도 한번 봐보시죠. 그 내년,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해서 2013년 11월까지 네. 한 3년 정도에 한 3,500세대 정도가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예. 네. 이건 분양이 아니라 입주. 네네, 다 입주가. 만들어진 게 입주입니다. 예. 자, 최고가가 신기동의 대광 로제비야. 네. 50평대가 10억 3천을 찍었습니다. 와. 지역에서 10억 이상의 비용이 측정되는 아파트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웅천 쪽에 뭐 지을 2차 40평대가 8억. 8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축은 여전히 이게 여수의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여전히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대가 있고요. 신축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고가 8억 10억이 평균 가격은 아니지만 지금 그 지방 여수에서 아파트 한 채, 어떤 큰 대저택도 아니잖아요. 아파트 한 채에 10억 정도를 찍은 부분은 여러 가지 좀 거품도 있다는 논란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보여줬다는 수치 자체는 외부에서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뭐냐? 한번 가보기는 하자. 그래서 관광 겸 뭘 보느냐? 그런 투기성 상품, 투자성 상품이 과연 진실인지를 보는 겁니다. 봤더니 진짜로 되고 있거든. 그래서 사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벌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홍보를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구수를 보니까 작년 2019년 11월 달에는 28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1월 기준으로 27만 6,800명, 6천 명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6천 명은 어디로 간 거죠? 어디로 갔겠어요? 분산됐을까 아니면 대도시로 갑자기 갔을까? 광양에서 강원도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처로 갈 텐데. 그렇죠, 근처로 가겠죠. 순천이나 순천과 광양. 대부분 순천으로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 좀 밝혀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자, 여수를 좀 총평해 보면 여수는 그 남해 도시 중에서 관광 특구에서 다른 기타 도시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고점입니다. 다만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환경 정비 사업은 여전히 불균형하고 이게 웅천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데 한 곳만 다른데 가보면은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주거 생활 환경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또 자꾸 이제 돈이 되니까 펜션이라든지 대형 카페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개발 난립이 돼서 개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됐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관광객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비싸진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살기에 마땅치 않다. 관광 사업으로서 돈은 번지만 살기는 마땅치 않다라는 주민 여론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은 교육 인프라가 좀 있고 또 광양도 더 쉽게 갈 수 있는 이제 순천으로 많이 대구 이동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한가지 볼 수는 없지만 문화,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의료, 교육 이런 인프라들이 아직은 다른 여태 순천 이런 도시보다는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자, 웅천지구 같은 경우에 평균 가격이 1,500만 원이에요. 평당 아파트 가격이. 와.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우리보다는 순천보다 훨씬 셉니다. 너무 세네요. 중림지구 1,000만 원대, 합동 1,000만 원대, 덕충동 1,000만 원대. 여기 좀 대표적인 군입니다. 혹시라도 아파트를 매입해서 저는 못 갑니다.
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 이거 힘드네요. 앞으로 신생 구축을 사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 크고요. 적어도 이 4군데 정도는 가야 그래도 본전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여수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전반적인 걸 보고 예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꾸준한 지속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택지 지역 있잖아요. 뭐 웅천이라든지 신기란 이런 곳이 전부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순천의 신대지구처럼 대단히 지구는 못 만들어지고 약간은 좀 협소한 그런 것들은 이제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대단히 인프라 구축이 좀 어려운 것이 좀 단점이다. 그래서 그냥 좀 더 넓고 잘 된 곳에 살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여수에서 만약에 뭐 새로운 집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 하면 웅천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한번 택해보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걸 접근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실수요냐 투자냐. 또 어려워지네요. 실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기에 먹고 튀겠다. 튄단 말은 좀 그렇죠. 단기에 어떤 뭔가 수익을 가져오겠다. 그런 걸 한다면 지금 굉장히 좀 비싸지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그런데 내가 실거주 목적이다. 이건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무리하지 말고 구축 중에서도 약간 좀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곳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곳이 어디냐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곳이 옆에 있으면 하나 꼭 한번 이렇게 콕. 굉장히 위험한 말씀.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자, 다음은 순천으로 가볼까요? 순천이요. 순천시입니다. 순천은 지금 뭐 예전에 사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건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천 하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천. 교육의 도시. 그 말하면 안 돼 이제. 왜요? 옛말이 됐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순천이요? 왜요? 이제 뭐 그 대학이 물론 그 우리 순천 여수 광양 중에서 가장 개수가 많고 또 학군들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중고등학교라는 이것도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한데 문제는 그 교육의 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교육청에서 넌 뭐야라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혜택 수준이 그 만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순천에서 순천대학교가 가장 최고인데 순천대보다는 광주라든지 서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은 그 많은 어떤 국립대 이점을 보고도 그런 거죠. 특히 뭐 지방 뭐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또 1년에 일선의 교사 선생님들도 좀 많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정 안 한다니까. 우리 지역 로컬에서는 순천이 교육도시 무슨 소리야. 이미 젊은 예비 엄마 아빠들이 인정을 안 해요. 더 이상 교육도시라는 것만 가지고 거주 즉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순천은 교육의 도시이다. 왜 그러냐면 우선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그 주변의 의식 자체가 교육으로 일관된 곳이다. 그냥 이렇게 뭐 일상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순천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순천에 이제 대해서 이게 그거죠. 너무 오랫동안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순천은 사실은 교육은 잘 알아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생태, 정주요건, 뭐 품질 향상, 올라가야죠 같이. 동시에. 이것만 너무 집중하고 교육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소홀한 겁니다. 이 부분을 냉철하게 우리 이웃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순천은 그것 말고도 우리 순천을 거쳐야지만 광양과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게 순천을 통과해가지고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그렇죠? 논스톱. 논스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속 절천이 뭐 최고 시속 250km까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가 개통이 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양하고 이제 광주하고 순천만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까지 되게 됐을 때 딱 중간 거점이 이 순천은 그러한 중간 거점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도로망이 아니라 열차, 이 궤도의 그것은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켰고요. 오늘날 그 여수의 그 빅뱅 사건은 당연코 KTX 종점입니다. 그것은 부진할 수 없고 거기다 밤바다가 얹은 것뿐이지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KTX뿐만 아니라 이런 그 고속 절천 이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
정부 청사로 불리는 네. 동북권 총합청사. 네네. 9,300평 정도의 토지의 대지에다가 390억 정도 해서 하는 이게 이제 신대지구에 네네. 내년 말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동북권역 있잖아요. 네네. 동북권역이 거의 뭐 9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라남도 인구 한 180만 정 되니까 한 네네. 절반 정도 됩니다. 네네. 절반의 인구가 행정이 여기다 몰린다는 얘기예요. 행정 중심이 되고 또 28만이 넘기 때문에 순천이 전남 최고 인구로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 교육에서 조금 미진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력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특히 또 내년에 2023년에 네. 국제정원박람회 다시 한번 개최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엄청난 개최 지금 이번엔 좀 뭔가 다르다. 그래서 뭐 벌써부터 막 돈들이 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예산 1조 3,700억. 야. 여수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네네. 2022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3년간 입주 물량이 한 6,000세대 정도 대기하고 네네. 있고요. 최고가는 왕주동의 롯데 캐슬 아파트가 60평대 8억 2천. 8억 2천. 신대 8차 40평대 기준으로 7억 8천. 7억 8천. 이게 최고가를 구축했고요. 네네. 30평대 가격은 구축 아파트가 2억에서 2억 후반. 네. 그다음에 신축은 4억에서 5억. 이 정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새로 지었다 하면 기본 4억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본적이네요. 근데 이거는 네. 우리 제품만 아니라 뭐 나주라든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오령지구 다 비슷하게 네네. 지금 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4장 정도가 있어야지 네. 결혼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장. 인구수를 보면 네. 인구수를 보면은 이제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보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19년 11월에 28만 1,200명에서 28만. 2년 뒤에 28만 1,600명. 네. 빠지지 않고 약간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상이하고요. 주목할 만한 건 뭐냐? 네. 단위 지역별로 인구가 굉장합니다. 저 해룡지구가 지금 벌써 5만 5,700명. 네네. 덕연동, 연양동 저쪽이거든요. 4만 3,800명. 정말 순천 살기 좋은 도시로 왕조동이 6만 명. 네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한 그 동이라는 섹터에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봤을 때 인구의 어떤 그런 안정성, 그다음에 인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장돼 있다. 네, 네, 그런 게 그렇게 있습니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 네네. 순천만 국가정원, 네. 그리고 국가정원. 얼마 전에 개장한 자볼드. 네. 국가정원이나 자볼드가 문제점입니까? 그 문제점은 아닌데요. 네. 그런 것들을 개장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관광들이 체험하고 체류하지 않고 네네. 그냥 살짝의 거쳐가는 근데 그것은 하이패스 느낌이죠. 네. 지금은 뭐 코로나라는 영향도 충분하게 발생. 코로나 영향이 있기 전에도 네네. 그냥 갔습니다. 네. 안에 내용물들이 더 좋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쨌든 뭐 모든 도시들이 뭐 교육도 잘하고 정주권도 좋고 관광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광 수입원이 기대치 이하로 좀 떨어져 있고요. 네네. 그 여수나 광양 같은 그 산단의 영향권에서 굉장히 벗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들의 근로자들을 위주로 이렇게 어떤 지역 경제가 활성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밀려 있다는 겁니다. 순천은.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이 너무나 집중됐습니다. 네. 특히 한 2년 사이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순천이 지금도 뭐 엄청나죠. 차를 타고 5분 네네. 10분 가면은 또 뭐 하나 짓고 있고. 네네. 그래서 뭐 지구들이 생기고 말세다부터 있고. 해서 이거 뭐 문제가 아니냐, 이거 뭐 순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기후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 보급률은 네.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의 보급률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순천에 지어지는 게 네. 그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더 많이 증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원룸이라든지 아니죠. 뭐 이런 쪽으로 늘어나는 원룸들은 아직까지는 개인 영역이고 좀 건설사라든지 이런 네네. 것은 거의 다 지금 아파트로 좀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좋은 소식이네요, 이건. 좋은 소식이다. 네. 물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물량이 많아지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겠죠. 가격이 낮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물량이 많아져서 네네. 가격이 하락이 되면 네. 다시 좋은 그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런 건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근로자라든지 네. 그런 그 인테리어 이쪽 네네. 산업 부분이 미진할 것이고 네네. 이건 당연히 그 내수 경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좋으면 네네. 다른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네. 이제 주택 공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이따 광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미분양이 없었어요. 순천이요? 만약에 이것이 공급 과잉이다. 네네. 그러면 너무 그렇죠. 지나친 분양가. 네. 그리고 이것은 미분양으로 안 들어야 되는데 네. 미분양이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은 부분은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물론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네네. 외부에 어떤 투자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든 이것이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뭐 건설사들은 지금도 공급 부지를 찾고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소위 말하면 조금 비어있는 땅을 보면은 여기 확장해가지고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 아직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문제는 그 자가 점유율입니다. 자가 점유율. 네. 자가 점유율은 뭐냐? 주택을 사서 자기가 직접 사는 거죠. 네네. 근데 살지 않고 세를 내줘버린다. 네. 이건 거의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가 점유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낮을 것이냐. 근데 뭐 대부분 단기 자가 점유하더라도 2년만 살고 그냥 팔아버리고 돈 챙겨서 가니까 단기 점유, 갭 투자, 그다음에 전월세로 많이 돌리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이후에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수요가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전입 등록을 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결국 이것들의 수치가 나와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나와야 이게 정말 투자했냐 시고냐 볼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순천의 그 상승 시장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은 크게 제가 세 군데를 봤습니다. 북측에 자, 순천 북측에 용당 서면.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체크하고 적으세요. 용당 서면. 왜 망설였냐? 서면을 먼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쪽에 있고요. 용당 서면. 그다음에 서북측. 서북측에 그 왕지 운곡. 이제 풀마제가 들어온다고 하는 두산 위브 그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측에는 신대지구와 앞으로 개발이 될 선월지구, 신대 선월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여수는 그렇게 짜임새 있게 이야기 안 해주시더니 순천은 이렇게 쫙 이렇게 짜임새가 있게. 여수를 여수를 안 했나요? 여수 아까 했는데 뭐 웅천하고 뭐 웅천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인데 세 분야로 또 나오나가지고 순천을 또 이렇게 쫙. 저는 여기는 저기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동네니까요. 면밀히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했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뭐 순천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안정적으로 지금 부합하고 오히려 좀 늘고 있는 지금 이런 그 약간 호재적인 부분 여러 가지 뭐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뭐 살기가 좋을 정도로 뭐 우리 시민단체도 많고요. 사회봉사 활동도 굉장히 크고 또 문화 콘텐츠 사업도 괜찮고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교육 어쨌든 우리 동부 이권에서는 그래도 뭐 교육적인 부분은 조금 더 좀 애들 자식들 가르치고 싶으면 순천으로 와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교육의 장점이 더 이상 장점이 되지 못하는 멈춰있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해버리면 특히 이와 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교육 인프라가 다른 곳에 생겨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인구가 뺏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순천에서 충분하게 이런 그 보도라든지 이야기들을 뭐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 방송을 빌어서 순천의 교육 문화 예전도 좋았지만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거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분명히 변수에서 인구는 이동할 수 있고요. 특히 젊은 층, 나이 드신 분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젊은 층들은 얼마든지 돈이 되는 아파트는 금방 가버리고 또 뭐 애기 그 아이들 어떤 교육에 더 좋다 그러면 가버리죠. 젊은 층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광양 지금 뭐 황금지구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그 거기에 이제 어린이 테마공원부터 해서 골프장 이런 그 대단히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측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만 순천과 여수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아직까지는 투자처로 손꼽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광양. 광양은 뭐 우리 동부이권 중에서 대표적인 공업도시죠. 그렇습니다. 광양이 아까 제가 좀 있어 보인다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전남에서 최고입니다. 크죠. 재정 자립도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죠. 돈이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그러니까 내 돈 갖고 내가 쓸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전체 예산을 받았을 때 국비는 눈치 보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할수 있어. 그래서 그런 자립도가 순천 여수부에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자신감, 행정력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주민들의 프라이드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내년이죠. 일단은 2,800세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황금지구가 지금 분양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분양하고 택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7,000세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 성장할 수 있고요. 특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구봉산 관광단지 거기 골프장도 들어오죠. 황길지구 옆에는 그 20만 평 어린이 테마파크 이것도 2024년 완공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SOC부터 해가지고 문화 컨텐츠 이런 부분이 구축이네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네네.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무역 네. 광양 그 컨테이너부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14개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는 수소항을 설비하겠다는 대단히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는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수소 쪽에 집중되죠. 네. 그리고 뭐 광양항의 마린베이 조성 사업, 그 다음에 2023년까지 진주 광양 전철화 사업 준공까지 이런 것들이 국제한 사업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성황 중마도시, 중마동 쪽이죠. 네네. 그쪽에는 생태 뭐 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잘 언뜻은 잘 모르겠는데 생태 측 복원 사업이 뭐 80억 정도 규모를 한다는데 아무튼 뭐 도시공원이라든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네네네.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도 굉장히 치중을 하겠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이제 포스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묘도 수도 항로를 직선화 사업한답니다. 그 도로망이 아니라 통항이라거든요. 네네네. 통항 수요가 엄청나게 확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것들을 들어온 거고 또 여기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과 교육 이런 부분만 더 확충이 되면 광양도 굉장히 요소와도 근접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1조 1,600억으로 책정이 지금 번예산이 된 것 같고요. 광양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2022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입주 물량이 한 6,200세대 정도 또 대기 중인데 문제는 2019년부터 미분양된 개수가 좀 있어요. 다 못 판 거죠. 아직 팔리지 않는 못 판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청신호예요, 적신호예요. 지금은 적신호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저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기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버렸어요. 1,300채의 미분양 것 때문에 너는 관리를 받아라. 그래서 뭔가 새롭게 물량을 만든다든지 건설할 때는 허그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미분양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 말고도 미분양까지 있었다는 것은 다 못 판, 완판 안 했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은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인데 미분양 관리 지역이야. 이게 이제 조금 맞지 않는 이중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광양이 끊임없이 다 팔지 못했는데 왜 우리가 조정 지역이냐. 순천 여수에서 다 잘 벌고 우리가 뭐 겨우 한두 채 한 건데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제공했죠.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뭐 형평성 때문에 아직은 안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고가는 성황동 자이 두구두구 하지 마세요. 33평대 3억 8천. 이거 그래도 괜찮아요. 푸르지오 33평이 3억 6천. 이렇게 했고요. 물론 그 광양읍에 이편한 그 쌍둥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 4억 7천 하지만 그것은 좀 번외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30평대 기준은 아직은 구축은 1억 초반, 신축은 한 2억 중반, 3억 중반 이 정도로 지금 나눠 있습니다. 광양 인구수는 지금 소폭 감소했는데요. 19년도 11월에 15만 1,600명에서 2년 뒤에 15만 500명 정도, 한 1,000명 정도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저 광양 시장 그 뭐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이것들을 봤는데 워낙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어떤 규제 지역 때문에 광양은 청신호보다는 적신호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을 제대로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기존에 그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정되고 있는 황금지구부터 해가지고 성황 도이 앞으로 갈 길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광양에서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물량은 많았어. 물량은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져. 잡을 수 있어. 그럼 잡을 수 있으면은 집 없는 무주택자들 다 잡고 또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면 되는데 그래도 미분양 난 부분. 그래서 광양만 건 안 되니까 순천 여수 인근에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자꾸만 투자 유치 계획하고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건 들어와라. 잘 되면 환경 개선 사업도 잘 되고 주변에 환경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충분하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공급량을 제대로 관리해서 성공적 분양만 하게 되면 이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내년에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어디를 뭐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양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겨갑니다. 네. 궁금증. 자, 궁금증. 투자가 되잖아요. 네. 투자. 네. 시나 지자체에서 이제 투자가 되는 것과 부동산의 어떤 오르고 내리고에 하는 수요와 어떤 차이가 그만큼 있습니까? 투자가 많이 되면 좋은 겁니까? 투자. 네.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이 갑자기 이렇게 활성화되는 때는 돈이 시중에 돈이 들을 때예요. 네네. 그럼 돈은 어디서 도느냐? 투자 유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근로자부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돈이 네네. 플러스 투자를 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무슨 뭐 체육센터를 생긴다 네네. 그러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땅이 없으면 사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보상이라고 그러죠. 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돈이 도는 거죠. 또 그 토지 보상을 받고 아파트로 또 들어가거나. 토지 보상이 되려면 그러한 기간 SOC 산업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그런 투자 유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민간인 땅도 사고. 그래서 지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수나 순천, 광양이 전부 다 뭐 1조 원 이상의 예산들이 투자가 되면서 여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또 전부 다 맞닿아 있네요. 네, 그렇죠. 다 맞닿아 있죠. 예. 그래서 그 시 자체의 어떤 그런 자립도는 떨어지더라도 예산안 그리고 그 대기업이라든지 세계 어떤 그런 그 유치 뭐 그런 돈들 그런 돈들은 결국 개인들에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것이고 그런 돈이 돌게 되면 시중에 돈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또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계속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이 없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보상이 발생하지만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자꾸 이제 통화를 자꾸 다시 또 만들어서 찍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악순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 굴려가려면 특별하게 건방지짓만 하지 않으면 살짝만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안 되라고 혼내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칼을 뽑거나 너무 심하게 썰면 정책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내일 이사 가고 싶어요. 내일 이사 간다고요? 네, 내일 이사 가고 싶어요. 저는 동부권으로 내일 이사 가고 싶어요. 어디에서? 교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다른 지역에서? 네, 다른 지역에서 자, 동부권으로 저는 가고 싶어요. 지금 뭐 좋은 이야기들은 다 했는데 자, 교수님 도와주세요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 단타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토지나 주택은 어쨌든 여수 쪽이 아직까지는 꾸준히 상승세가 있고요. 좀 한 5년 정도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좀 순천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과감한 어떤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광양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 요건 꿀팁이니까요. 교수님. 꿀팁은 아니고요. 하시기 전에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전화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몰라요. 그냥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